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쌤의 쉬운 미생물학의 찬쌤입니다. 자, 이제 미생물학 첫 번째 시간을 맞이하게 됐네요. 그죠? 자,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그 말씀을 먼저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뭐냐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도감 사는 것을 좀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임상에서도요, 예를 들어서 혈액학적인 것을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이제 PB 슬라이드를 봤을 때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겠다, 혹은 이거는 어떤 셀인지 모르는 부분들이 많이 있으면, 그걸 어디서 우리가 비교를 하냐면, 도감을 보고서 좀 많이 비교를 해봐요. 그래서 도감에 나와 있는 그 슬라이드나 그 그림을 보고, 우리가 좀 검경에서 봤을 때 이거하고 비슷하다, 혹은 이거 같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뭐를 기준 삼냐면, 도감을 기준으로 삼아요. 그게 이제 기생충학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그 미생물학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혈액학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도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시는 것을 그렇게 좀 아까워하지 않으시면 좋겠고, 왜냐면, 임상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지금은 이제 학생으로서 배우기는 하지만, 나중에 임상으로 갔을 때 그 책 그대로 가져가니까, 평생 이제 우리가 임상했을 때는 계속 쓰이게 되는 그런 책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까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시작하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면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이크로코커스과라고 얘기해가지고요. 이제 포도알균과라고 얘기하는데, 다른 말로 이제 여기 구균과죠. 그거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간단하게 개괄적인 부분들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할 겁니다. 뒤에서 계속 나오니까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요. 그람 양성 구균이다. 그람 양성 알균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성 혐기성이나 또는 호기성균이다. 이것도 뒤에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개괄적인 거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하나요. 포도상 형태의 배열 또는 사연상의 배열이다. 그래서 포도상 형태는 굉장히 불규칙적합니다. 불규칙적인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특징을 가지고, 네 번째, 요거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뭐냐면요, 카타라제 양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기에 그 포도알균과의 가장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도 역시 뒤에 설명 계속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개괄적인 것만. 자, 그 다음에요, 마이크로코커스과에는 4개의 속이 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구균속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는 요거죠. 스타필로코커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포도상, 고균, 여기 포도알균,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가장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요, 플레노코커스.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편평, 고균 속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얘의 특징은 뭐냐면, 구균 중에, 편모가 있다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플레노코커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이 스타필로코커스다라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자, 여기서는 그냥 개괄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뒤에서 계속 설명드린 거니까, 포도알균과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럼 계속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그림을 통해서 나타나기는 하는데, 이 뒤에서도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스타필로코커스하고
마이크로코커스를 비교한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스타필로코커스의 특징은 조건 무산소성이고요. 물론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코커스는 산소성입니다. 그 다음에 이 그람스테인으로 이제 한번 보죠. 그람스테인 보면 첫 번째 요거부터 보죠. 스타필로코커스. 그러면 얘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통성 혐기성입니다. 통성 혐기성이고요. 그 다음에요. 운동성이 없는 비운동성 구균으로 알균으로 불규칙적인 포도송이 모양 그람 양성 세균입니다. 그래서 보면 이렇게 지금 그죠? 불규칙적인 그런 포도송이 모양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 스타필로코커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코커스를 한번 보죠. 마이크로코커스는 여기서 쓸게요. 쌍구균 또는 사연구균, 그러니까 4개 같이 이렇게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또는 적은 방상의 불규칙한 균괴를 형성하는 그람 양성 구균.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얘랑 좀 차이가 나죠. 물론 여기서는 지금 잘 정확하게 이게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를 이제 확대해서 보게 되면 얘는 이제 사연상처럼 보이고, 뭐 지금 이렇게 쭉 나와 있잖아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스타필로코커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포도송이 모양이 그 불규칙적인 그런 포도송이 모양이다라는 부분들 퍼져 있는, 그죠? 그런 그람 양성 세균이다. 그래서 여기는 간단하게 스타필로코커스하고 마이크로코커스를 구분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포도 알균 속, 다른 말로 포도상 구균 속, 옛날 이제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포도상 구균, 그죠? 지금은 이제, 말이 바뀌어서 이제 포도 알균 뭐 이렇게 또 표현하는데, 자, 보면요. 중요하게 여러분 좀 아셔야 될 게 코아골라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요. 포도상 구균의 그 동정 수식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이 바로 코아골라제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포도상 구균의 동정 수식 중에서 가장 신빙성이 높은 방법, 이게 바로 코아골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양성하고 음성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 다른 말로 뭐라 했었어요? 황색 포도 알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음성으로서는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다른 말로 뭐라고 썼어요? 스타필로코커스 알버스, 표피 포도 알균이라고 얘기하죠. 얘는 표피 포도 알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필티코스라고 얘기해서 얘는 부생성 포도 알균이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코아굴라제. 물론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겁니다. 여기서는 이 정도만 익혀두자고요. 자, 그 다음에요. 색소 생성에 의한 분류 어디 상황에서? BAP 배지 상황에서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는 황색 또는 황금색을 나타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요. 알버스, 그 다음에 시트러스 같은 경우는 뭐 백색이나 레몬색을 나타낸다. 그 색소에 의해서도 분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정도. 여기는 간단하게 그 정도 이 분류를 한다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자, 그 다음에요. 여기서는 이제 포도알균의 그람 염색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봤지만 이렇게 포도알균, 포도상구균의 특징, 그 다음에 이제 퍼스 상황에서는 이렇게 보인다라는 것, 이 정도만 여러분의 눈에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도알균이 그람 염색에서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정도만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포도알균의 BAP 상황에서 배양 성상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래서 BAP 상황에서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는 이렇게 보이더라 라는 정도만 여러분들 익혀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포도알균의 BAP 배양 성상은 이렇게 보이더라, 이런 정도, 요거는 나타내려고자 보여드린 겁니다. 자, 계속 보죠. 자, 이번에는요,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가 가지고 있는 그 성상 중에, 즉, BAP 상황에서의 그 용혈령을 나타낸 겁니다. BAP 상황에서 그 용혈령을 나타낸 건데, 여기서 다시 한번 적을까요? BAP에서 용혈령, 나타낸 건데, 지금 보면요, 우리가 용혈령을, 뭐, 베타 용혈, 이렇게 나타나는데,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다? 우리가 용혈, BAP 상황에서, 용혈령, BAP 상황에서 용혈령, 뭐뭐 있어요? 알파, 베타, 감마, 헤몰라이시스, 띵띵띵띵, 그렇죠? 그러면, 알파 헤몰라이시스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얘는 불완전 용혈이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얘는요. 그러면 완전 용혈. 완전 용혈. 얘는 비용혈. 그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는 어디에 속한다고 그랬어요? 얘는 완전 용혈에 속합니다. 스타필로코커스 그 다음에 비용혈에는요,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약자로 쓸게요. 에피더미디스,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필티코스가 다 뭐, 어디에 속한다? 여기에 속한다. 그럼 돌아와세요. 그죠? 이 베타 용혈, 완전 용혈을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의 그 특징이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죠? 이렇게 용혈이 없는 것. 아까 뭐였었어요?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데미데스,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필티코스. 이게 다 어디에? 여기에 속한다. 이런 정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타난 겁니다. 아셨죠? 이런 정도로 눈에 익혀두자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알균의 독소와 효소라고 얘기해서 이제 독소적인 부분들을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독소는요,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세포용의 독소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세포용의 독소인데, 이 황색 포도상 구균은 뭐 적혈구라든지 백혈구라든지 림프구, 그다음에 뭐 대시세포, 혈소판 뭐 이런 거, 그 혈액세포 등을 포함해서 신체 여러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세포용의 독소를 얘가 생성합니다. 그래서 그 감염 부위 조직의 손상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이제 병원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바로 뭐다? 세포용의 독소인데, 여기서도 나와 있듯이 용혈독, 용혈소. 그래서 이 균형에 따라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뭐 이런 식으로 네 가지 용혈 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게 뭐냐면 얘는 적혈구 용해 독소입니다.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이게 적혈구 용해 독소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한다면 바로 이 알파 독소입니다.
그 알파 독소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는 적혈구를 용해를 하고, 또 하나 뭐냐면 혈소판을 손상시키는 불균질의 단백질을 얘기합니다. 뭐가? 알파 독소가. 그래서 얘는 특징이 뭐냐면 혈관 평혈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강력하게 작용. 그냥 흘려 쓸게요. 그래서 적혈구를 용해하고요. 그 다음에 혈소판을 손상시키는 그런 불균질의 단백질이 하고, 혈관 평활근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하는 게 보다 알파 독소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장관독. 얘는 뭐냐면 식중독의 그 원인체가 바로 이 장관독이거든요. 그래서 특징이 100도씨 30분 가열해도 파괴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잘 안 죽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는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런 외독소를 분비한다라는 게 바로 이 장관독이라고 얘기합니다. 설사와 구토를 동반하고 그 식중독을 일으키는 그 외독소를 그 외독소가 뭐다? 이 장관독이다. 그래서 식중독의 원인체가 된다라는 게 이 장관독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박탈독소, 피부 박리독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얘는 뭐냐면요. 그 표피내의 그 과립층을 얘가 박리시켜 가지고요. 포도상조균에 있는 그 각종 피부 병변을 나타내는 그 화상 피부 증후군의 원인이 되는 게 바로 이 피부 박리 독소거든요. 이것도 뭐 그냥 이런 독소가 있구나라는 정도만 익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와 있듯이 외독소, 뭐 치사독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포도알균이 가지고 있는 그 독소다.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들 두 가지는 아셔야 된다고 그랬죠? 요거 그래서 알파 독소, 그 다음에 장관독 정도는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아셨죠? 이 정도만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외 효소입니다. 세포 외 효소는 뒤에서도 계속 설명을 드리긴 할 겁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간단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정도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혈장 응고 효소 코아굴라제.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혈장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한다. 그 다음에요. 황색 포도상 구균의 동정이 이용된다. 좀 흘렸었는데 좀 이해하세요. 일단은 코아굴라제는 뒤에서도 설명드리겠지만 혈장을 응고시키는 그런 작용을 합니다. 코아굴라제가. 그리고 이제 황색 포도상구균의 그 동정이 굉장히 이용되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필로키나제 피브노라이신이라고 얘기해서 얘는 뭐냐면 섬유소 용해 효소입니다. 뒤에서도 나오니까 계속 반복될 겁니다. 그 다음에 뭐 히알루로니다제, 그 다음에 뭐 겔라티나제, 뭐 페니실린, 디나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이건 이제 뒤에서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여기서는 이런 게 세포 외 효소로서 포도알균이 가지고 있는 세포 외 효소다라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죠.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여기서부터는요. 자, 하나하나씩 보죠. 황금색 색소, 앞에서 나와 있죠. 그 색소를 통해서 분류를 한다라는 건데,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에서 옐로우나 페일 옐로우를 생성한다. 이건 간단하게 뭐 이런 부분들 넘어가도록 하고, 자, 이거는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카탈라제 테스트. 여기서 카탈라제라고 하는 거는 이 카탈라제 얘는요 과산화수소를요 물과 산소로
분리하는 효소입니다. 이 카탈라제가요. 뭐하고 뭐? 물과 산소로, 그죠?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리하는 그 효소를 카탈라제라고 하는데, 여기 밑에 그림을 보면, 자, 얘는 어떻게 하냐면 집락에 3% H2O2를 적화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이 뽀글뽀글하게 거품이 나면 얘를 양성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거품이 없으면 얘를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카탈라제 테스트의 큰 특징이거든요. 원리이기도 한데, 자, 계속해서 보면요. 카탈라제 테스트는 왜 하느냐라는 거예요. 카탈라제 테스트는 왜 하느냐라는 건데, 여기 보면요. 중요한 거는 포도상구균, 그 포도알균하고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슬알균, 우리가 예전에는 이제 연쇄상구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사슬알균하고 그 감별하기 위해서는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냐? 이 카탈라제 테스트를 한답니다. 그래서 포도알균에서 이 마이크로코커스하고 스타필로코커스 있잖아요. 아까 그런 부분들은 다 뭐다? 양성으로 나타나는데, 뒤에 배우겠지만 연쇄상구균인 그 사슬알균은 음성으로 나타내더라. 그래서 얘네들을 감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뭐다? 카탈라제 테스트다. 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자, 그 다음에요. 아까 설명드렸지만 뭐였었어요? 과산화수소를, 그죠? 이 카탈라제 테스트가 이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리하는 그 효소가 카탈라제 테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림 상황에서 거품이 일어나면 양성, 거품이 없으면 음성 이렇게 나타냈단 말이에요. 근데 위양성이 나타날 수 있어요. 뭐가? 펄스, 그 다음에 RBC 이런 게 있으면 위양성이 나타나고, 백금이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백금이를 사용하지 말라고 얘기했으니까 뭐를 사용해야 돼요? 여기서는 니크롬선. 백금이도 위양성이 나타내기 때문에 결국은 뭘 사용해야 된다? 니크롬선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문제를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보죠. 1번 문제. 이 실험은 주로 포도알균과 사슬알균, 연쇄구균 감별에 사용되는 시험이다. 아까 그랬죠? 뭐하고? 사슬알균과 포도알균을 감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뭐였다? 카탈라제 테스트라고 했잖아요. 카탈라제 테스트. 그죠? 카탈라제 테스트인데, 거기에 사용되는 그 시약을 물어봤어요. 그러면 아까 원리 다시 한번 기억한다면, 카탈라제라고 하는 것은 뭐요? H2O2, 즉 과산화수소를 뭐하고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그 효소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거겠네요. 그죠? 떨어뜨린 거. 그죠? 찾아보면 뭐예요? 아까 3%의 과산화수소를 얘기했잖아요? 요게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카탈라제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자, 카탈라제 양성세균이다 라고 있어요. 아, 이거 카탈라제 테스트인가 보다. 그 카탈라제 양성세균으로서 그림과 같은 집락으로 볼 수 있는 건 뭐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카탈라제 테스트 그 목적이 뭐였었어요? 스타필로코커스하고 그 다음에 스트랩토코커스 감별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죠? 포도알균하고 연쇄상구균, 사슬알균하고 감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이 카탈라제 테스트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양성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럼 양성세균으로서 나타나는 게 뭐였다? 쭉 보니까 스타필로코커스 있죠. 그죠? 근데 이거 말고도 있을 거예요.
다시 한번 적어보죠. 카탈라제 양성으로 나타내는 게 지금 나왔던 것처럼 스타필로코커스 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이크로코커스 얘도 있고요. 또 뒤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수도모나스 얘도 카탈라제 양성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 주어지는 배지의 그림은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양성으로 나타나는 부분들은 뭐였었어요? 스타필로코커스, 마이크로코커스, 그 다음에 수도모나스 얘가 이 안에서도 있다면 그게 답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물론 그림은 다르긴 하겠지만 그 양성 세균이라고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다 양성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정도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카탈라제 양성 이런 게 있다.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자, 포도알균의 세균학적 진단 이번에 또 다른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NaCl의 내성을 나타내고 있다. 뭐가?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가 여기서는 이제 7.5% 정도가 되거든요. 7.5% NaCl의 내성을 가지고 있는데 아가로스는 뭐냐면 마니털술트 아가로스입니다. 마니털술트 아가 뭐 나오겠지만 그래서 얘는 뭐냐면 마니톨을 분해할 수 있느냐 그 다음에 7.5% 포함을 NaCl에 해서 자라나느냐 라는 부분들을 보는 배지가 바로 마니털술트 아가다 라고 얘기해서 이 마니톨을 분해한다 라는 부분을 통해서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 얘는 이제 병원성이잖아요. 얘하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얘는 이제 비병원성이잖아요. 얘를 분리하게 됩니다. 분리하는 그 배지 즉 마니털술트 아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보면요.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 얘는 마니털을 분해합니다. 얘는 마니털을 분해해서 지금 보시면 집락주의가 황색으로 보여요. 여기에 지시약은 뭐를 쓰냐면 페놀레드를 씁니다. 페놀레드를 이제 지시약으로 쓰는데 지금 보면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 같은 경우는 마니털을 분해를 해서 집락주의가 황색으로 나타난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이 마니털술트 아가입니다. 자, 그러면요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마니털술트 아가에서 다음과 같이 증식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어떻게? 12시, 2시, 4시, 7시. 그죠? 그러면 집락이 지금 어떻게 보여요? 노란색. 황색으로 보이죠? 그죠? 그러고 나서 여기서 뭐라고 했었어요? 마니털술트 아가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즉 7.5% NaCl 내성 그 다음에 마니톨 그죠? 마니톨을 이용해서 산을 형성했는지 안 했는지 그 부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분해가 됐다라는 것은 즉 마니톨을 이용해서 산을 생성했기 때문에 얘가 변하게 된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지시약은 뭐라고 그랬었어요? 페놀레드였죠. 그죠? 페놀레드인데 지금 그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 같은 그런 종은 마니톨을 이용해서 이 부분들을 변화를 시키잖아요. 그걸 찾아내라는 얘기인데 쭉 보면 그죠? 스타필로코커스 요게 바로 이렇게 가능한 세균은 나타났다라는 거겠죠. 그죠? 이런 정도 여기서는 답으로 쓸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계속 보죠. 자, 그 다음에요. 포도알균 동정에 이용되는 배지다. 이 세균의 병원성 유무를 확인하는데 그 유용한 당은 무엇이냐? 자, 지금 보니까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럼 얘가 뭐예요? 얘는 마니톨 솔트 아가잖아요. 그죠? 마니톨 솔트 아가.
거기서 뭐가 들어가요? 마니톨 들어가겠죠. 그죠? MSA 배지에서 마니톨 솔트아가는 이 안에 뭐가 있냐면 7.5% 식염 내성, NaCl, 그죠? 식염 내성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마니톨. 그죠? 그 분해능을 알 수 있는 그 배지가 바로 마니톨 솔트아가잖아요. 그러면 쭉 봤을 때 뭐였어요? 얘죠? 이거, 얘. 그죠? 마니톨. 이거 아니고. 마니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유용한다? 쓰시면 돼요. 쉽죠? 그죠? 자, 계속해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스타필로코커스에서 자란 것이다. 알맞은 것을 봤더니 여기 이런 거 다 그죠? 자라났어요. 지금 뭐다? 마니톨 솔트아가 그죠? 네, 스타필로코커스기도 하고 그죠? 마니톨 솔트아가가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 그죠? 자라나기는 하죠. 나머지는 이제 해당은 없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해당되는 거는 마니톨 솔트아가다. 이런 정도로 이 마니톨 솔트아가에 대한 부분들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죠. 자, 마니톨 솔트아가의 마지막 문제. 자, 보면 마니톨 솔트아가에서 배양된 성상이다. 노란색 집낭은 어느 세균으로 측정되느냐. 즉 다시 한번 정리하면 7.5% NaCl 내성 가지고 있느냐. 그 다음에 마니톨을 분해하느냐. 이런 걸 따져서 나타내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노란색으로 나타내서 분해가 되는 것은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라고 얘기했잖아요. 답은 몇 번? 1번. 그죠? 나머지는 뭐 에피더미디스, 스트레프토코커스, 퓨제니스, 그 다음에 이거 다 해당 사항이 안 된다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런 정도까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거는 이제 코아귤라제 테스트예요. 코아귤라제는 요 앞에 아까 봤지만 어디였죠? 요거 보면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인데 코아귤라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목적이 뭐냐라고 본다면 목적 아까도 이제 그 코아귤라제라고 얘기했는데 얘는 뭐였었어요? 혈장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였었어요? 황색 포도상구균의 그 동정에 이용되는 게 바로 이 코아귤라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원리는요, 여기도 지금 나와 있지만, 코아귤라제 테스트 나와 있지만, 사람이나 그 토끼 혈장 있잖아요. 토끼 혈장에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 예,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 균을 혼합시켜가지고, 다시 쓸게요. 37도씨에서 보통 한 뭐 3시간 정도 혹은 뭐 오버나이트 하거나 그렇게 되면 얘가 그래서 그 응고 여부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거를 우리가 뭐라 했냐면 코아귤라제 테스트라고 얘기하거든요. 다시 한번 사람이나 그 토끼 혈장에 그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균을 이제 혼합시켜 가지고 37도씨에서 3시간이나 혹은 오버나이트에서 결국은 그 응고 여부를 관찰하게 되는 그것을 바로 이 코아귤라제 테스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목적은 뭐냐면 이 코아귤라제 테스트의 목적은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하고 얘는 이제 병원성인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약자로 쓰기는 하는데 CNS 즉 코아귤라제 네가티브 스타필로코커스라고 얘기해서 얘는 이제 비병원성인 균인데 그죠? 그거를 구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뭐다? 이 코아귤라제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는 코아귤라제 테스트 양성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뭐 스타필로코커스 에피더미디스 같은 그런 거는 이제 음성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이 코아귤라제 테스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기 보면 코아굴라제 테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혈장을 응고시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플라즈마에 사람이나 그 토끼 혈장에 그죠? 그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를 했으면 그 코아굴라제가 있잖아요. 얘가 혈장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혈장에 가지고 있는 그 피브리노겐을 뭐로 한다? 피브린으로 응고시키는데 뭐가 코아굴라제가 그렇게 응고를 시키더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끼 혈장 여기 섬유소연이 많기 때문에 이 가토 혈장, 토끼 혈장을 많이 쓴다라는 거. 얘도 가끔씩 문제에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아굴라제에서 그 혈장을 뭘 쓰냐 할 때 그 가토 혈장, 토끼 혈장 얘를 쓴다 라는 정도는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어스는 양성을 나타내고 그 아까 CNS라고 얘기하는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음성을 나타낸다 라는 정도. 그 다음에요. 중요하게 좀 아셔야 될 게 위음성을 나타내는 거, 그 원인이 뭐냐? 아까는 뭐 백금선 이런 거 쓰지 말라고 얘기했던 거는 아까 카탈라이즈 테스트에서 그렇게 나타냈잖아요. 얘는 근데 거기서는 이제 위양성이 나타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코아굴라제 테스트에서는 위음성을 나타내는 게 이 스타필로키나제. 다른 말로 뭐였었어요? 아까 얘는 피브리노 라이신, 그죠? 섬유소 분해 효소죠. 얘네는 그렇기 때문에 응고된 피브린을 용이하는 효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죠? 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겠죠. 왜? 그 피브린을 용이하니까 그죠? 얘는 그 코아굴라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혈장의 피브린 오겐을 피브린화 시키는데 얘네들은 이 피브린화 된 거를 다 용해시켜 버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위음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죠. 자, 사진은 코아굴라제 테스트이다. 검사에 이용되는 시약은 이렇게 물어봤네요. 자, 보면요. 코아굴라제 테스트이기 때문에 아까 뭐 했었어요? 그 피브리노겐을 피브린화 시켜서 응고를 시키잖아요. 근데 왼쪽은 응고가 됐고 오른쪽은 응고가 안 됐는데 여기서는 그 시약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뭐가 필요하냐? 혈청은 아니었어요? 아까 가토혈장, 즉 섬유소원이 많은 그 가토혈장이나 토끼혈장 혹은 사람의 혈장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쭉 보면 그죠? 1번이 답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얘는 무슨 법이냐면 코아굴라제 슬라이드법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신선한 그 혈장, 토끼 혈장이나 사람 혈장 쓴다라는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 이제 튜브법이거든요. 튜브법. 근데 자, 스타필로코커스 어레스의 동정을 위한 코아굴라제 튜브 시험이다. 튜브법 시험이다. 오른쪽과 같은 결과의 원인은 즉 왼쪽은 지금 응고가 됐어요. 그죠? 근데 오른쪽은 응고가 지금 안 됐단 말이에요. 왜 그런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위 음성 혹은 네거티브거나 혹은 그 음성이거나 나타날 수 있잖아요. 위음성이나. 왜 그러냐? 섬유소가 분해됐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죠? 예, 코아굴라제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혈장에 있는 피브리노겐을 피브린화해서 응고시키는데 코아굴라제의 역할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응고가 안 됐기 때문에 위음성, 즉 스타필로키나제, 다른 말로 피브리노라이신이라고 얘기하는 그 섬유소 그 분해 효소가 작용하지 않았는가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 답이 된다.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요. 다음 시약의 진단 시약과 양성세균의 연결로 옳은 것은 이라고 얘기했는데 딱 봤더니 그죠? 지금 코아굴레이트 테스트 얘기하고 있는 왜? 밑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뭐 신선한
그 가토혈장 뭐 이런 부분들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보니까, 아, 얘는 콜골체트 중에 튜브법이구나. 그러면, 가토혈장, 그 다음에 사람의 신선한 혈장, 이게 있는지부터 보고, 그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지금 돼 있는 거에, 양성세균은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잖아요. 그죠? 그러면, 덱스트로스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토끼혈장, 그죠? 여기까지 맞죠? 근데 지금 양성세균을 물어봤기 때문에 요게 답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이런 정도는 간단하게 좀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혈액모 배지에서 발육한 그람 양성 알균의 집락이 카탈라제 양성이었다. 그러면 앞에 한번 보면 카탈라제 테스트는 우리가 그 포도 알균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슬 알균의 감별 시험을 우리가 카탈라제 테스트인데, 그 중에서 카탈라제 테스트 중에서 지금 양성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뭐였어요? 포도 알균이죠. 알균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실행할 거, 그 다음으로. 그러면 포도 알균이라는 그 가정하에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나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가 아닌 지금 CNS, 그죠? 여기 이제가 있는지를 부분들을 이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포도 알균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어리어스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위해서 아까 뭐 했었어요? 얘만 가지고 있는 그 특징, 코아굴라제죠. 코아굴라제는 양성, 얘네들은 음성,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다음으로 시행할 거는 뭐냐? 쭉 봤더니 코아굴라제 시행해야겠죠. 그래서 4번이 답이 된다. 아시겠죠? 요 정도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문제 풀으셨을 때.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죠. 자, 헤몰라이신 테스트. 이건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그죠? 용혈독, 용혈소 하고는 부분에서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얘기해서 이거는 적혈구 용혈 독소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였다? 알파 독소다. 까지 설명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적혈구 용해하고 혈소판 손상시키는 그 불균질의 단백질 그 알파 독소였다. 그래서 이제 혈관 평활군에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한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이건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디나제. 디나제는요, 지금 여기 나와 있듯이 톨리딘 블루가 포함된 그 디나제 테스트 배지에서 균을 심어서 이게 지금 여기는 잘 안 보이는데 이게 핑크색이면 여기처럼 이렇게 핑크색으로 나타내면 얘는 양성이다 라고 보고요. 만약에 색깔의 변화가 이렇게 없으면 얘는 음성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디나제 테스트. 그래서 톨리딘 블루가 첨가가 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여기처럼 톨리딘 블루가 첨가가 된 거고, 또 하나 디나제 테스트 중에서 이제 NaCl을 HCl을 일노르만 HCl을 적화해서 나타나는 그 시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부위가 투명하게 이렇게 투명하게 되면 얘를 양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얘를 음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디나제 테스트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톨리딘 블루를 통해서 적색으로 핑크로 나타내느냐. 하나는 일노르말 HCl을 통해서 집락주의가 투명하게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죠? 그렇게 구분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어떻게 문제통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노르말 HCl을 배지에 떨어뜨린 결과다. 이거 지금 좀 밝게 나와가지고 전 보이진 않는데, 여기요. 그리고 나머지 이렇게 배지예요. 그럼 의심되는 균주는 근데 지금 그죠? 투명하게 보이죠? 그죠? 투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디나제, 그죠? 테스트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HCl에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지금 이렇게 양성으로 나타내는 그 균주를 찾으면 되잖아. 그죠?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답은 1번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즉, 접종한 거다. 이 배지에 사용된 시약은 있는데,
아까 디나제에서 톨리딘블루 사용했을 때, 그죠? 나타냈을 때는 핑크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그 그림은 아니에요. 그죠? 왜? 빨갛게 지금 핑크로 나타내 보이지 않고 지금 투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럼 얘는 그 톨리딘블루를 사용하고 있는 그 디나제 테스트가 아니라 1노르말 HCl을 사용하는 그 부분인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톨리딘블루 이거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는 아니에요. 그죠? 요게 답이 되는 거죠. 1노르말 HCl.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보바이오신 감수성 시험이다 라고 해서 노보바이오신 테스트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이 노보바이오신은 왜 하느냐라는 거면, 얘는요, 아까 앞에 나왔죠? 비병원성. 여기에서요,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필티커스를 동정하는데 이용하는 그 테스트가 노보바이옵신 감수성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이 배지, 즉 뮬러, 힌톤, 아가 거든요. 여기에 이 노보바이오신 이 디스크 있죠? 이 디스크를 놓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한 16시간에서 한 20시간 정도 배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디스크 주위의 그 균 억제대를 관찰합니다. 그게 이제 이 노보바이오신 감수성 시험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보통 이 감수성과 그 다음에 내성으로 나타내는데, 이렇게 지금 보이잖아요. 반응이 나타냈잖아요. 즉 14mm 이상 억제대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얘가 감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수성에는 어떤 균이 있냐면 어레스하고 에피더미드스라고 하는 이 균들은 다 억제대가 형성이 되는데, 내성이라고 얘기하는, 즉 억제대가 생기지 않거나 혹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도 얘기한 것처럼 14mm 이하의 억제대가 발생하게 되면 그걸 우리가 내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균, 내성균은 뭐가 있다? 이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피티커스가 내성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제외하고요. 이 비병원성 그 CNS 중에서 요거를 동정하기 위해서 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노보바이옵신 감수성에 대해서는 얘를 동정하기 위해서 이용한다 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여기 좀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노보바이옵신 감수성 시험은 사프로피티코스하고 에피더미디스를 비교하기 위해서 감수성 테스트를 한다. 그래서 내성, 아까 전에 그죠? 그 억제대가 형성이 안 되는, 없거나 혹은 이제 적게 발생하는 부분들은 이제 사프로필티코스 얘고요. 그 다음에 억제대가 14mm 이상 이렇게 억제대가 형성이 되는 부분들은, 발생이 되면 그는 감수성이라고 얘기하고, 이 에피더미디스나 이제 어레우스 이런 부분들이 다 그렇게 나타나더라. 자,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나타나게 되는 그 MRSA라고 하는 부분인데, 얘는 뭐예요? 약자로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의 약자죠. 그죠? 메치실린 내성 황색 포도 알균의 약자, 즉 MRSA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MRSA 다른 말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옥사실린 있잖아요. 그게 최소 억제 농도, 그걸 다른 말로 MIC라고 얘기하는데, 그 MIC가 4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이상인 그런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MRSA라고 표현합니다. 옥사실린의 그 최소 억제 농도가 4 마이크로그램 per 밀리리터 정도 그 이상인 그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를 우리가 MRSA라고 얘기하는데, 자, 여기 보면요, 이렇게 지금 나타나고는 있어요. 그죠? 지금 뭐 이렇게 있잖아요. 뭐 옥사실린 같은 경우 나타나고 있는데, 자, 판정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 MRSA다라고 해서 그 판정은 뭐 이제 항균제 시험에서는요, 지금 여기서처럼 이제 항균제 시험에서는 항균제 감수성 시험에서는 옥사실린, 지금 여기처럼 LLIN, 그 옥사실린, 그리고 요즘은 이제 그 최근에는 이제 세폭시틴, 그죠? 요거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거의 내성 유무를 따져서 그걸 통해서 이제 MRSA를 판정하게 됩니다. 여기처럼 뭐 이런 플레이스를 통해서 그 내성에 따라서 그런 MRSA를 판정하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옥사실린 같은 경우 봤을 때 지금 내성을 가지고 있으면 얘는 이제 MRSA라고 얘기한 거고, 지금처럼 억제대가 생기면은 이제 MRSA가 아닌 거잖아요. 이렇게 감수성, 여기 내성, 그죠? 이렇게 표현하더라. 자,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이 문제는 MRSA 판정에서, 즉 분자 유전학 검사상 우리가 MECA 얘 유전자를 이제 검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연관된 그런 부분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MECA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세균을 동정하는 그 항균제는, 이 유전자는 누가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MRSA, 그죠? 얘가 가지고 있는데, 그 MRSA를 판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항균제. 그죠? 옥사, 얘나, 혹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2번이 답인 세폭시틴이라고 하는 요 부분이, 최근에는 이제 요거 많이 권장하게 돼서 요걸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나, 혹은 이 옥사실린이 만약에 지문으로 나와 있다면 그게 답이 되겠죠. 이 두 가지 중에. 그래서 요거나 이 옥사실린이나 세폭시틴이라고 얘기하는 요 두 가지가 답이 될 겁니다. 아셨죠? 이런 부분이 나오면 얘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다음 문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험구는 BAP상에서 완전 용혈을 보였고, 그램 염색상에서 그램 양성 알균이었다. BAP에서 완전히 베타 용혈인 거고, 그 다음에 그램 염색에서 알균이었다. 근데 카탈라제 양성이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즉 스타필로코커스 쪽에 속하겠네요. 그죠? 왜? 사슬 알균은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서 항균제 검사에서 사진과 같이 이런 거에 내성을 보였다면, 얘는 지금 항균제잖아요. 근데 내성 보였대요. 그리고 지금 카탈라제에서 양성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즉 스타필로코커스 쪽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알균이고 내성 쭉쭉쭉 나왔기 때문에, 예, MRSA 요게 되겠다. 그죠? 왜? 감수성은 아니잖아요. 그죠? 내성이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이런 정도까지 여러분들 접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이건 이제 간단하게 보죠. 지질분해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 이렇게 나타나 있듯이, 얘는 이제 주의,
혼탁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어레우스, 얘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요거 여기겠죠. OF 테스트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 요건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옥시데이션 하냐, 포멘테이션 하냐 라는 그 부분을 나타내고 있는데, 즉 목적은 뭐냐면요, 얘의 목적은 마이크로코커스하고, 약자를 쓸게요. 마이크로코커스하고 스타필로코커스를 감별하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OF 테스트입니다. 옥시데이션, 포멘테이션의 그 테스트인데, 자, 원리는 얘네가 세균이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 산화 형식인지 아니면 발효 형식인지를 구분하기 위한 테스트가 바로 이 옥시데이션, 퍼멘테이션이다, 테스트다라는 거예요. 그 원리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세균이 탄수화물을 분해할 때 산화 형식으로 분해하느냐, 안 그러면 발효 형식으로 분해하느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 테스트다. 그러면요, 방법은요, 시험관이 2개가 필요해요. 시험관이 이렇게 2개가 필요한데, 시험관 안에 균을 접종하게 되거든요. 균을 접종하고, 한 시험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픈된 시험관이잖아요. 그 한 시험관에 우리가 그 미네랄 오일, 즉, 이제 공기하고 통하지 않게, 즉, 미네랄 오일을 한 5mm 정도 두께로서 이제 떨어뜨린 다음에 반응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지금 공기가 오픈되어 있는 거고, 하나는 미네랄 오일 때문에 공기가 오픈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배양을, 떨어뜨린 다음에 이제 배양을 시키는데, 반응에 배양을 시키는데, 그렇게 되면, 옥시데이션 하는, 그렇죠? 산화. 옥시데이션 하느냐, 발효하느냐, 지금 그거 보잖아요. 그래서, 여기 밑에 결과가 나와 있듯이, 옥시데이션 하는 경우는, 미네랄 오일이 그 없는 시험관에서만 옐로우로 나타납니다. 근데, 포멘테이션 하는 데는 2개의 시험관 모두 다 옐로우로 나타납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1개의 시험관, 즉 미네랄 오일이 없는 시험관에만은 옐로우를 나타내는 이 옥시데이션 하는 거는 마이크로 코커스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옥시데이션 가지고 있고, 포멘테이션 하는, 즉 양쪽 2개의 시험관 모두 옐로우를 나타내는 것은 뭐예요? 스타필로코커스. 얘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근데 여기서 그 배지에서 중요한 것도 하나, OF 배지, 여기에 1%, 즉 1% 글루코스가 들어갑니다. 왜? 아까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때 그 산화가 되는지 산화 형식인지 발효 형식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글루코스 1%가 들어간다는 게 요거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약이 필요할 텐데, 시약은 요 BTB 시약. 얘는 이제 지시약으로 쓰입니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무슨 테스트다? OF 테스트라고 합니다. 좀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그 다음에 뭐하고? 마이크로코커스하고 스타필로코커스. 그래서 아까 무조건 산소성, 이게 이제 발효, 통성, 현기성, 뭐 발효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 마이크로코커스 같은 경우는 오늘지 호기성이다 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 거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발효되느냐 산화이냐 따라서 마이크로코커스는 옥시데이션하고 스타필로코커스는 발효한다. 즉 2개의 시험관에서 다 옐로우고, 얘는 미네랄 오일이 없는 시험관에서 옐로우다. 이런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죠. 요거는요, 여러분들 뒤에 것은 안 배웠지만, 이 화농성 구균에 대해서는 기억을 하시라고 해서 미리, 여기다가는 적어 놓은 겁니다. 이 화농성 구균에 뭐가 있느냐,
지금 배운 것처럼 포도 알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배워나갈 거 스타필로코커스 퓨어젠스, 스트랩토코커스 퓨어젠스, 그 다음에 폐렴교균이라고 하는 유모니아, 그 다음에 나이지리아 중에서 이제 임균, 그 다음에 수맘염균, 이런 게 다 화농성 교균이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꼭 기억을 좀 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요. 그래서 이제 포도 알균에 동정되는 그 성상은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세균의 형태하고 집락의 모양을 통해서, 그 다음에 혈액 안천배제에서 용혈능, 알파 용혈, 베타 용혈, 감마 용혈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완전 용혈이냐, 부분적 용혈이냐, 비용혈이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색소에는 뭐 황색 색소 뭐 여러 가지 나타나 있죠. 백색도 있고, 그죠? 레몬 이런 부분들을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마니톨 술타가 7.5% NaCl 내성이냐, 그 다음에 마니톨을 분해할 수 있냐 이런 거. 그 다음에 카타라제 생성, 코아골라제, 디나제 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노보바이옵신 그런 거, 이거는 이제 뒤에 좀 다시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는 이제 선택 배지입니다. 선택 배지, 요것도 여러분이 기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선택 배지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는 말씀드렸어요. 마니톨 솔트 아가는. 다시 한번 반복한다면, 마니톨 솔트 아가는요, NaCl 7.5%, 마니톨, 페놀레드, 이건 이제 지시약이잖아요. 그래서, 마니톨 솔트 아가는 7.5% NaCl 내성능 혹은 뭐 발효능 하고, 그 다음에 1% 마니톨 분해능. 알아볼 수 있는 게 뭐다? 마니톨 솔트 아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스타필로코커스 넘버 110. 얘는요, 얘는 똑같아요. 7.5% NaCl 내성능 발효도 있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뭐 하나가 더 붙냐면, 젤라틴 액화능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얘가 여기 있죠. 젤라틴. 그럼 나머지는 똑같아요. 뭐 지시약도 있고 어차피 똑같은데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갔다는 거 특징입니다. 그래서 얘하고 얘가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특징적인 거. 그래서 그 얘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냐면, 스타필로코커스 얘는 마니톨을 당연히 분해하겠죠. 마니톨 분해. 그래서 색깔이 어떻게 나냐면 옐로우. 그 다음에 또 하나 젤라틴을 액화를 시킵니다. 요게 여기서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가 마니톨도 분해하고 젤라틴도 액화시킨다 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포타슘 텔루라이트 아가라고 얘기하는데, 얘는 그 황색 포도상 교균이요, 이 포타슘 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환원시킵니다. 그래서 흑색 집락으로 자라게 돼요. 포타슘 텔루라이트 아가에서는 이 황색 포도상 교균이 얘를 환원시켜서 그렇게 흑색으로 나타내는데, 자, 뒤에 그림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배양을 시켰을 때 여기에 포타슘 텔루라이트 아가에서는 지금처럼 이렇게 흑색으로 보인다 라는 그 특징을 통해서 선택 배지 포타슘 텔루라이트 아가도 이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의 선택 배지다 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제 문제를 통해서 이제 마무리 짓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국시 문제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국시 문제에서 가져왔는데, 자, 이런 문제가 이제 국시 76번대에서 76번, 77번대에서 나왔으니까 한번 점검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죠. 자, 첫 번째. 황색 포도 알균의 일반적인 성상은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문제예요. 자, 보면 디나제 음성이었어요? 아니죠. 양성이었죠. 그 다음에 카타라제 역시 양성. 코아굴라제 양성. 얘는 맞네요. 그 다음에 마니톨 분해했죠. 그죠? B가 아니고 감수성이 아니라 내성이었어요. 잘 자랐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 3번이었다. 쉽죠? 그죠? 그 다음에 다음 결과로 예상된다. BAP에서 완전 용이다. 그 다음에 토끼 집락을 토끼 혈전과 혼합하는 응고시킨다. 아, 이건 코아굴라제 테스트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베타용이에요. 그죠? 뭐였었어요? 스타피로코커스 어리어스. 그죠? 뭐 나머지는 스트랩토도 있는데, 그죠? 응고시키는 역할, 코아굴라제에서, 그죠? 양성은 스타피로코커스 어리어스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요. 스타필로코커스, 사프로피티코스하고 에피더미스, 얘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그죠? 지금 좋은 문제죠. 그죠? 뭐였었어요, 아까? 얘하고, 다른 거하고 구분, 여기는 이제 스타필로코커스 어려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얘하고, 구별할 수 있는 부분들, 뭐였었어요? 요거 있잖아요. 노브바이옵신. 그죠?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의 병원성과 관련있는 방법. 얘도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여기 쭉 보면 마니톨이나 노브바이옵신, 옵소신, 이거는 이제 뒤에 이제 연쇄상구균에서 나타난 부분이니까 얘는 아니고요. 노브바이옵신도 아까 요거 있잖아요. 요거 있기 때문에 아닌 거고, 그죠? 마니톨도 아니고, 병원성은 뭐하고 관련이 있다? 코아굴라제 얘하고 관련이 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결국 이제 오늘 첫 번째 강의 포도 알균에 대해서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들은 이제 그렇게 좀 굵직굵직한 거에 대한 부분들은 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린다면 이제 가지치기 여러분들 많이 해서 공부를 하시잖아요. 지금 저는 이제 가지치기를 뭐 말씀은 안 드리긴 했지만 가지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하게 되면 헷갈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적용하기보다는 먼저 이론이 어떻게 되는지, 그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부분부터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나중에 그걸 역으로 가지치기 하면 조금 더 저는 쉽게 여러분들 이해하시지 편하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제 거꾸로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배운 거 다시 한번 이제 그 가지치기 해보면 조금 더 이해하기는 편하실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예, 나온 김에 한번 해보죠. 그러면 그람 양성, 그죠? 알균, 그죠? 이거 약세 쓰기 코코시, 그죠? 약세 쓰면 첫 번째 이 그람 양성 그 코코시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얘가 처음에 분류를 한다면 뭐로 분류했어요? 마이크로코커스하고 그 다음에 스타필로코커스하고 구분하기 위해서는 무슨 테스트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카탈라제죠. 그죠? 카탈라제 테스트가 필요했었죠. 그 다음에요. 이 마이크로코커스하고 카탈라제 테스트에서는 이제 마이크로코커스 속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랩토코커스를 구분하기 위해서 먼저 구분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 한 거고 여기서는 또 구분할 수 있죠. 뭐하고 마이크로코커스하고 스타필로코커스하고 구분하게 되는 테스트가 뭐였었어요? 지금 배운 것처럼 OF 테스트. 하나는 얘는 옥시데이션, 얘는 퍼멘테이션 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O, 얘는 F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스타필로코커스는 또 구분할 수 있죠. 뭐하고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어스하고 스타필로코커스 나머지 안에 뭐 CNS라고 얘기하는 나머지 부분들, 그죠? 에피더미더스하고 스타필로피티코스 이렇게 놔둘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뭐가 있었어요? 쭉 아까 배운 거. 코아굴라제, 그 다음에 마니톨, 뭐 디나제, 젤라틴 이런 거 다 양성인 거는 다 어리어스였고 나머지는 음성이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노보바이옵시는 얘기했잖아요. 그 노보바이옵시는 뭐였었어요? 비병원성 중에서 에피더미데스하고 사프라피스코스를 구별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노보바이옵시는 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프라피스코스고 감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에피더미데스다. 이렇게 가지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먼저 가지치기를 막 해놓고 난 다음에 이걸 하나하나씩 들어가면 더 헷갈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지금처럼 이거에 대한 원리가 이렇고 이거에 대해서 세부적인 부분들이 이렇구나라는 부분들을 먼저 여러분 아신 다음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가지치기를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아셨죠?